여러분 혹시 최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주식한다고? 그럼 이번에 돈 많이 벌었겠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하면서 주식 투자자라면 모두 큰 수익을 냈을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 말에 씁쓸한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증시가 함께 오른 것이 아니라 코스피만 크게 상승했고 코스닥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주식시장인데도 누구는 환호하고 누구는 손실을 걱정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극단적인 차이가 생긴 걸까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에 투자한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그 배경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면 분위기가 얼마나 다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코스피는 연초 대비 10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9,000선을 넘어선 뒤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시장의 관심은 모두 대형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같은 기간 10% 남짓 오르는데 그쳤고 장중 1,000선을 회복하는 듯 하다가 다시 밀려나는 모습을 반복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최고가 경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실제 자신의 계좌를 열어본 코스닥 투자자들은 도대체 내 계좌만 다른 세상인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다는 점입니다. 하루 동안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5배 이상 많았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줄줄이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바이오와 2차전지 기업들이 힘을 쓰지 못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시장 분위기는 뉴스에서 보는 화려한 증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지수는 오른다는데 내 종목은 왜 계속 떨어질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수급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주식은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은 대부분 삼성전자와 같은 코스피 대형주로 몰리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첨단 제조업, 대형 금융주처럼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의 투자금이 집중되면서 코스피는 더욱 강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졌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시장인데 놀랍게도 올해는 개인 자금마저 코스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개인들이 코스닥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며 시장을 떠받쳤지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형주를 선택하는 분위기가 강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결국 주가는 기업이 얼마나 돈을 버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올해 코스피 기업들의 순이익 전망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만 코스닥은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한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바이오와 2차전지 업종은 성장 기대가 다소 약해졌고 실적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미래 성장성만으로 높은 평가를 받던 기업들이 이제는 실제 실적을 보여줘야 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투자자들도 단순한 기대보다 확실한 이익을 만들어내는 기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라는 변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금리가 높을수록 미래의 성장 가능성보다 현재의 실적이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성장주 비중이 높은 코스닥은 금리 환경에 훨씬 민감합니다. 실제 과거 여러 차례 금리 인상 국면에서도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크게 하락하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안정적인 대형주를 선택하게 되고 그 결과 코스닥은 더욱 소외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시장은 항상 순환합니다. 지금은 코스피가 주도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도 특정 시장만 계속 오르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형주 랠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중소형주와 성장주로 자금이 이동하는 사례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코스닥의 부진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하반기에는 새로운 변수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코스닥 시장 개편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우량기업을 별도로 관리하는 세그먼트 분리 제도와 부실기업, 상장 폐지 강화 등이 시행되면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코스닥에도 새로운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정책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은 단순히 지수만 보고 투자하기보다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코스피가 오른다고 모든 종목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코스닥이 부진하다고 모든 기업의 미래가 어두운 것도 아닙니다. 결국 실적과 성장성을 함께 갖춘 기업이 장기적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지금처럼 시장에 관심이 한쪽으로 쏠릴수록 오히려 냉정하게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는 투자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금리 변화와 외국인 수급 그리고 정부 정책의 실제 효과입니다. 만약 금리 부담이 완화되고 코스닥으로 자금이 다시 유입된다면 지금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대형주 중심의 강세가 계속된다면 코스피와 코스닥의 격차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단순히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읽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중 어느 시장에 더 주목하고 계신가요?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는 증시에서는 하루하루 새로운 변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경제 이슈와 투자 흐름 그리고 시장의 변화를 가장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코스피 1만 시대가 정말 가능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종목과 산업은 무엇인지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